네, 이어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현재 인원이 187명에 지금 일이 좀 과부하 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기 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거기에 맞는 정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원도 규정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정원 조정을 또 정원 조정을 또 해야 시와 되는 협의해서 거고. 하게 됩니다. 처장님들도 많이 힘드시겠네. 부장님들하고. 사장님께서 워낙 사업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사고도 일어나지만은 불가피한 또 사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그 보유투지 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보유투지 수익 관리 현황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 농지마를 반환한 거는 어떤 이유죠? 이게 천평이죠?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니까 한 300평. 이건 어떤 이유죠? 작은 평수인데 1억 원 정도 되네요. 네, 농지임야인데 이 정도. 이 평택시에서 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발언을 했는데요. 네. 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 요청을 하고 저희는 그에 따라 그렇죠. 예, 하고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아 예,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그 송탈 쪽에 넘어가는 쪽이에요. 저희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 쪽이 있습니다. 도로 도로 같아요. 부분에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 현물 출자에 대한 반환 결의해서 진행. 현물주자 반환한 거고. 네. 워낙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이 발생될 수가 없는 거고 네, 비사업용 토지는 수익이 발생되는데 워낙 임대 수익이 뭐 전답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수익은 거의 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관리 뭐 이게 관리 비용이 이제 세금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연 거의 뭐 똑같이 들어가네. 10억 원입니다. 예? 아, 10억. 10억 원. 예, 10억 원 정도. 네. 수익은 그 반대로 예. 예, 9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건.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기대 가치가 더 크잖아요. 예, 그런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출자받은 땅들인데요. 출자의 목적이 실제로 현금화하거나 하기는 되게 어려운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기본 재산으로 해가지고 채권 등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용으로 직접 투입은 안 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임대 수익과 관리 비용으로만 보면은 네. 뭐 사실상 10% 수익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거니까. 운영되기 이 때문에 보유 투지는 이거 처음에 뭐 현물 출자 받을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저희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부터 그러니까 예, 현물로 출자를 현물로 많이 출자가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4필지 정도 되고 네, 남아 있는 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뭐 또 반환할 거는 또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때 뭐 네네 상황에 시에서 따라서 예,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예. 등등 했을 때 필요하면은 저희들은 반환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 국제학교 애니라이트가 이제 엊그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잘 계획대로 잘 되려면 또 우리 공사 측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여러 사업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예. 이 학교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수익성을 국제학교가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공군 분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안 않으면 되지. 예. 유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비로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아마 땅 토지 부분은 시에서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근데 있습니다. 건축 기관하고 학교 개교하는 거하고 거의 뭐 이제 맞출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추진해 가는 부분은 이제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내년 말까지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본 설계를 건축 설계를 해서 27년 하반기쯤부터는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애니라이트 개교가 생각이 28년도인가요? 목표가 29 29년도 년으로 제가 알고 9년 되겠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뭐 하시면 네, 그 일단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2028년 아, 정도 8월 개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건 그 해당 과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업의 학교의 어떤 지원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예. 또 사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뭐 준비는 다 된 겁니까? 이제 준비가 된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신청자를 다 받았고 예. 그 132호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 1순위, 2순위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려우신 분부터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 금년입니다. 올해 하반기. 네, 올해 하반기입니다.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경기주택공사에서 90호는 우리 평택시 물량이에요? 이건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 전체요? 네, 합쳐서 예. 140호?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90호를 평택에 배정된 거고. 전세임대주택을 하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50호를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네요. 이거 앞으로 더 좀 늘리시고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이렇게 네, 네.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충분히. 예, 저희가 금년에 이제 132호의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해보고요. 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취약계층들이죠. 네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죠, 전세. 네. 우리 제가 사진을 고도 국제화지구 택지개발 사업 위치도를 별도로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책자에 보면 사진 첨부된 사진들이 흑백인 것까지는 좋은데 안 보여요. 이게 좀 화질을 좀 저기에서 좀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나요? 잘 어떤 보이지를 않아요. 사진이 여기에 자료 요구해서 받으신 사진 예. 말씀이시죠? 여러 한두 장 있는데 뭐 그게요. 우리 도시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뭐 인쇄를 한 곳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별도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더러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각 처장님들께서 그 관련된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 또 상임위원장 계시니까요 별도로 좀 보고를 이렇게 해주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제가 물론 저희가 뭐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좀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또 어떤 좀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좀 간단하게 해서라도 의원님께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더욱더 유념해서 더러더러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뭐 그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또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또 기다리고 신경 쓰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또 바로바로 좀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정리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게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네. 공사가 건축 공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서 그 후로 시공사 그리고 감리회사 등과 협의를 많이 거쳤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전문가들 많이 그들과 함께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또 주민들과도 많이 설명회도 계속 그렇죠.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다 보완이 이제 된 상태입니다. 보완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나머지 위에 건축물 부분 조금 덜 된 부분 등을만 하면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경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공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래- 그 빨리 그 주변 상가나 그쪽 그 팽성 지역에서는 빨리 이게 좀 준공이 되길 바라는데 올해 12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그대로 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네. 이행은 되겠죠. 네, 네, 될 겁니다. 또 겨울치니까 또 조경에 문제가 없도록, 네, 올 가을에 네, 가을에. 좋은 계절에 예. 조경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책자는 다 할 수 없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빨리 끝난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서 특별 교통수단하고 바우처 택시가 늘어났어요. 바우처 택시는 평택에 옛날 130명, 150명의 한 대꼴로 해갖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80명의 한 대꼴로 거의 50몇 대에서 그냥 80대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특별 수단으로 해가지고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특별 차량으로 55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보행이 그나마 좀 온전하신 분들께서는 그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을 80대를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건수가 급격하게 많이 향상되고 서비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주위에 저희 평택시의 교통약자들이 많다는 건데 여태까지 이제 이용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수월해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 거의 전에는 대기 시간이
한 20분, 30분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평균 한 7분 정도면 배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분들도 많이 늘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인원이 늘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또한 또그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매우 만족이 높아요. 매우 불만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칭찬의 글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뭐 방지턱을 저 조심스럽지 않다. 교통약자들은 대부분 장애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런 것도 있다든가 또 뭐 담배나 이런 냄새가 지독히 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참 매우 잘 나왔어요. 응답 건수 166개 중에서 매우 만족이 108, 만족이 47. 그럼 거의 뭐 만족이 거의 19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건 참 정말 운영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외에도 이렇게 잘하는 와중에도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족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교통약자들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그 기사분들도 좀 배려를 있게 운전을 하실 수 있게 교육 같은 것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간부들, 저희 직원,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간부들도 가끔 한 번씩은 그 교통약자와 함께 그 차량에 탑승을 해가지고 어려우신 부분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일부 이렇게 뭐랄까 좀 불만 사항도 있을 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0%, 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불만이 많다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중에서 그런 거 있는데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더 네, 뭐 100% 만족도 있을 것 같고 임산부들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에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네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부터는 시에서는 7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연간 바우처 택시로 한 76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를 포함시킬 경우 또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 등이 있어서 좀 시에서도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부분을 포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데 교통약자분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죠? 상담원 연결은 잘 되는 네네 바로바로 된다고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리 관광지 네. 혹시 거기 지금 뭐지 그게 내리 캠핑장에 캠핑 면수가 30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이제 2025년 4월 30일까지 991면을 저는 991면이 왔다 갔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게 내리 캠핑장에 한 달에 이용률은 얼마 정도 돼요? 이용률이 이용 캠핑장에 오는 사용하는 캠핑을 왔다 갔다 하는 즐기는 평택 시민하고 외지로 따지면 어디가 더 많아요? 외지인과 외지인과 평택 평택 시민 간에 시민.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되나? 평택 시민 이용 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80%대요. 그럼 평택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그 평택시 관광 안내소 같은 데도 팜플렛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저희 지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금년에는 평일 이용 활성화를 좀 위해서 좀 미군부대 근처에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 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도 이용이 많이 하나요? 근처에 외국인들. 외국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좀 주간에
숙박보다는 주간에 이제 와서 이제 평일에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말에 말고 주중에는 그래도 거의 많이 없는 편이죠? 꽉 차는 경우가 있나요? 주중에는 거의 꽉 차나요? 주중에는 차는 주말에는? 경우는 없고요. 주말에? 주말은 거의 대부분 차고요. 7, 8월은 조금 감소하고 이렇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는데 8회나 운영을 할 예정이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8번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시기별로 이제 명절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시기별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즌별로 해가지고 뭐 캠핑 안전 캠페인 같은 거를 홍보한다든지 뭐 이런 행사 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이런 주말 같은 때 그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사는 결국은 저는 캠핑 오신 분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하는 교육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옆에 이제 그 옆에 내리문화공원이나 아니면 거기 그 구절초 동산 이렇게 조성하는 게 있어갖고 그런데 오신 분들도 이제 내리 캠핑장이라는 곳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좀 일부 참여하는 행사도 있긴 합니다. 캠핑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저도 이용해봤습니다. 예. 네,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물어봤지만 저 분양률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뭐 이런 데는 안전이나 이런 것도 과감히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운행하시는 분의 또 인성까지도 또 챙기셔야 되니까 힘드신 일이 많지만 평택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강팔문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지내신 거죠? 네. 또 조영주 본부장님 어떻게 업무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도시공사 업무는? 저는 이제 그 지역 송탄동이 제 지역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그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지역인들한테.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뭐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기 사장님은 좀 쉬시고 처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저기 그 본부장 조영주 본부장님 그 1쪽에 보시면 자본금이 4,039억 원으로 돼 있고 맞나요? 전년도에는 4,040억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네. 4월 30일 현재 네. 4,039억이 맞습니다. 아니 전년도 건 자본금 처음에 설립 자본금 전년도에는 예. 4,040억이고
올해는 4,039억인데 1억 차이가 나는데 어느 숫자가 네. 맞는 거예요? 재무회계처입니다. 반올림하고 아마 이런 아. 부분 때문에 아까 보유 토지 관련해서 아. 그 현무 출자에 대한 반환이 있어서요. 거기에 금액이 반환을- 네 1억이 좀 안 되게 돼 있어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금액이 반올림돼서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반환했다고요? 네, 약 한 9천만 원 상당? 네, 그 정도로 가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제 정원을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올해 지난해는 사장님 이사회 감사 1본부 1실 7처 1TF 이렇게 해서 정원이 233명에 현원이 216명에서 마이너스 7명이 계속 그 비는데 올해도 비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원 7명이 항상 이게 감원이 돼 있는 예, 운영을 하게 되면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잡을 때 시점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7명 차이는 지금 저희들이 채용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채용 듭니다. 중에 있다. 네네. 아니 전년도하고 같은 인원이라 제가 네. 어떤 뭐 운영상에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해는 216명, 현원 216명, 올해가 아니 재작년 2023년이 216명, 작년이 이제 187명. 지금 현원은 올해 2025년 현원은 180명 맞나요?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4월 30일 현재 187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제를 보면은 사장님 한 분, 이사의 감사, 2본부 1실 8처에 2센터 1단위로 해서 좀 조직은 늘었어요. 인원은 좀 줄고 그래서 사업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랬는데 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감당되시는 거죠? 계속 그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와 협의해서 정원을 조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뭐 그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쪽을 보면은 그 자산이 1조 5,950억에 부채가 9,500억이 맞고요. 8조. 네. 그 이제 지난해 공사채 500억 상환을 하셨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느 그 사업 장소가 제일 좀 인프라가 좀 있어요? 볼 때 질문을 명확히 다시 지금 한번. 현덕지구 안중터미널 뭐 G니 3단 고덕국제 자동차 클러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어느 지역이 제일 그 인프라가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가 좋다는 것은 뭐 도로망이나 접근성 이런 부분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것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브랜시티가 가장 접근성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또 현재로는 예, 좋다고 그 생각합니다. 평택호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평택호 평택호는 조금씩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브레이시티를 말씀하셨는데 브레이시티 그 산업시설 매각을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은
2023년도에는 25개 필지를 매각을 해서 약 한 4,872억 정도 금액이 됐고 2024년도에는 4개소 산업시설 4개소를 매각을 해서 약 770억 정도 770억 7,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2개소예요 현재. 상반기 동안에서 2개소 약 한 165억 정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매각률이 몇 프로죠 그러면? 약간 산업용지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약 한 50% 정도. 50%. 네. 내가 처장님한테 아. 처장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담당 처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지금 분양보상 처장이 참석을 못했고요. 제가 재무회계 처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필지 30개 필지로 저희 수익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용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용도 변경을 하려고 도에다가 그 힘의를 올렸죠. 지사는 아직 그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예, 아직 뭐 분양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초창기 때 그렇게 기존에 잡았던 계획을 또 뭐 과다한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건 좀 계속해서 뭐 저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저 사장님께서 뭐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잘 끌어 나가시겠지만은 브레이티 산업단지가 지금 삼성전자 여파로 인해서 좀 분양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 평택시 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역할을 좀 못하나요?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토지 매각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그분들의 역할이 네트워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기업 유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뭐 그분들한테 뭐 혜택은 좀 받아요? 여러 가지 그 이벤트성 행사 등을 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유치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3쪽에 보면 안중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주변 인프라가 없어서 거기도 지금 매각이 좀 어렵죠. 일단 그 토지 매매 계약은 SPC하고 체결했는데요. SPC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PF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SPC에 참여한 건설사가 호반건설인데 호반건설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를 원치를 않아서요. 지금 삼성증권이 거기에 이제 대주로 돼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그 건설사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을 저희 공사랑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행사도 다른 시행사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같이 지금 삼성증권에서 주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시장이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요 시행사하고 건설사가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 PF를 그렇게 한 다음에 PF를 삼성증권에서는 어떤 PF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PF가 된다면 하반기에라도 착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어쨌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도로 좀 바뀌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SPC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책임준공을 건설사에서 해줘야 되고 그 책임준공을 기반으로 해서 대주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평택에 미분양 아파트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이라 이 사업을 민간 부문에서 파이낸싱을 해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추진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인이 그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정률은 지금 부지구 조성공사의 그 공정률은 거의 100% 돼가는데 분양률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진이 삼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진이 삼산단이 입지적으로 보면 다른 데보다 좀 위치적으로 좀 여리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기반 시설도 좀 약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거기서 감정 평가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행사하고 이거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준공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시행사가 할인 분양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는 어쨌든 자기들도 오랫동안 분양을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일부 좀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 분양을 어떻게 얼마나 할지는 아직 저희한테 그 안건으로 오지를 않았거든요. 이사회 진행이 되면 이제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이제 올려주는데 계획이 오고 진행이 되면 저희가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그쪽에 지금 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이택지나 또는 거기 그 산업시설을 분양받은 분들의 피해가 좀 있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고덕국제학교는 지금 저기 결정이 됐죠? 고덕국제학교 네, 결정이 됐습니다. 국가가 어디로 돼 있죠? 지금 잠깐만, 미국에 있는 잠깐만 영국 지금 사실은 선정을 저희가 안 해서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라이트, 이름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애니라이트. 애니라이트라는 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군데? 영국인지 미국인지 한 군데. 한 군데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학교 수업이 가능해? 지금 학교 원래 이제 그 미국 학교들은 하반기에 그 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그 학교를 오픈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시의 계획인데 28년도 8월이 개교 목표이긴 하지만 이게 또 인허가라는 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진행할 텐데 어쨌든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 미래전략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다 문의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고기훈 처장님? 네, 그 전세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전세임대 주택 사업은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물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그 전세를 계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전세 물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1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1억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오는 전세 물건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부담하는 건 5%만 부담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자금을 저희가 보조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사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자금을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돼 있잖아요. 네. 뭐 기초생활수급자 담보 차상위계층.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잖아,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네, 그러면 우리 저 도시공사에서 담보를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보증공사를 통해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요. 일단 보증을 보증보험.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자금은 나오면 그 보증보험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금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분이 네. 그 검증을 받을 때 보증 그런데 사실 신청자분이 그 돈을 직접 거래하지는 않잖아요. 그 신청자분은 그 총 거래대금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국가 자금을 가져가지고 받아와서 그다음에 그 주인 그러니까 그 소유주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를 얻는 겁니다. 전세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전세 그러니까 계약. 그래서 제가 여쭤 도시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시는 건지. 보조는 저희가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도 도시공사에서 받는 건가요? 시청에서 받습니다. 아 시청에서. 네네. 주택가에서 받나요? 전세임대 최근에 이게 지금 전세 임대주택 사업이 읍면동에서 홍보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다 전파해서 그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요. 이게 전체 주민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중심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어려운 분들한테 그분들한테만 이제 해주는 말씀을 건데. 드리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 평수 그러니까는 아파트 뭐 평수나 이런 부분은 뭐 어느 뭐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예언 없고. 예, 그냥 금액에 대한 제한만 금액, 있습니다. 금액만.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파하는 건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통지가 각 동사무소에 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모든 분들한테 이게 공지가 나가는 게 아니어서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접촉률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돼요? 그러면 50% 현재 올해 신규 50%면은 그러니까 올해 50%를 공급을 했고요. 아 공급이 끝난 거고. 예,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량이 이제 정부에서는 예산을 따야 되잖아요. 예산 따서 그 범위 내에서 뭐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도시공사들도 이거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량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경기도에서 그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되면 각 그 지자체별로 내려주고 각 지자체의 담당 공사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사업인데 이거는 좀 해마다 조금씩 그 증대시켜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분진 도로 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네. 지금 7대가 운영되나요? 예, 현재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 운영되고. 제가 그 자료 우리 영일 주무관님 자료를 내가 요구했을 때 그 자료가 왔나요? 그때 당시에 왔었어요? 지금 그 분진 차량이 현실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지금 운영을 하면서 효과는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조금 수치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 그러니까 수거량은 나오지만 그게 평택시 전체 먼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는 건 아직 뽑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그 척도로 잡고 있는 거는 현재 그 국립 그 산림과학원 기준에 의하면은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게 한 2.9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하는 2차 미세먼지 PM10 이하의 그 분진 수거량과 그다음에 그 산림과학연구원의 수치를 나누어서 1년에 약 한
18,000그루의 나무를 항상 심는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효과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단상만 그렇게 이제 수치상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실제 먼지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량적으로 이제 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어느 때 시민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저속 차량이잖아요. 예, 그 차량이 뭐 새벽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밤 늦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출근 시간 보통 9시부터 8시 반 9시부터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대 그 차량이 좀 정체가 좀 막 되고 그럴 때 그 작업을 해보려면은 통행에 좀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새벽에 했으면 좋겠다. 그 분진 차량 운행을. 근데 이제 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게 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거는 출근 시간대를 피한 10시서부터 운행이 시작되고요. 지금 아마 그 민원인들께서 보신 그 시간대 차량 이동은 저희들이 그 연료가 CNG입니다. 그래서 CNG 연료 충전소가 평택에는 저 용의동 차고지에 하나가 있고 그거 외에는 지금 없어서 저 오산까지 올라가서 오산교통 내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칠계동 차고지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 오산까지 가는데 한 3-40분 소요가 충분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을 여기서 차고지에서 8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조회하고 출발하는 시간 한 8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 시간대가 아마 그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료를 충전하러 가기 위한 그 이동 상태고요. 그리고 연료를 충전한 다음에 다시 근무지로 내려오는데도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수거 분진 차량은 한 9시 반에서 10시부터 정도 운행이 됩니다. 이제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그 상하수도 공사 현장이나 이제 요즘에 그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에서. 근데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은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닥에.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현장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사실 그 공사 주체가 직접 걸러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은 그 비산먼지를 없애는 방법은 빗자루 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저거 뭐지 그 여기 등어리다 메고서는 그 뭐라 그러죠? 낙엽 날리고 그러는 거 에어 드라이라고 그러나 뭐 있잖아요. 네? 에어브로 에어브로 그거로다가 막 먼지를 싹 날려요 그냥.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공사 현장만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공사 협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 상수도과 상하수도과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현장에 공사 현장에 도시공사 우리 저 차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차량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차량을 운행을 시키는 거니까. 네, 뭐 공사 현장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사전에 시하고도 그런 부분은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사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현장에 가서 치우는 거는 이제 그 영역은 그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하고 저희는 그 먼지가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변 지역을 이렇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그 사진 띄울 수 있어요? 아까 이거 브러시차 이거
이거 인도 청소하는 장비예요. 인도. 보니까 이 브러쉬도 달려 있고 이 물청소도 하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 붉은색 저게 이제 그 흡입통. 그 뒤에 또 화물차 한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흡입을 해서 양이 차면 화물차에다가 전달시키는 것 같아. 뭐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형 차량을 매각을 하고 저런 거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인도 청소하는 차량으로?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는 이 노면의 청소라는 개념보다는요, 그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 차가 네. 지나갈 때 다시 재비산되는 먼지를 진공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거는 좀 성격이 좀 저희 차하고는 좀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빨기 위한 그런 장비 차량인 건 맞아요. 근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저기는 사실 인도가 좀 깨끗해요. 인도가 깨끗하고 우리 평택시의 보도 인도가 지저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흡입을 하고 다니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네, 환경정책과하고 일단 얘기를 좀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저거 사진 좀 띄워보죠. 그 아까 인도 그 어저께 저기 이치가 아실 거예요. 그 저기 도시공사 들어가는 거기 사거리에서 나오시면은 그 도일동 사거리 여기 공사 구간이 어디죠? PF인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동 사거리. 기존사 일동 사거리하고 예. 그 차량 등록소 사거리 중간. 이 반대쪽 저희 그 도시공사 쪽 있는 쪽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골프장 쪽 인도. 예, 저기 예, 지금 예. 사거리 보이는 게 도일동 사거리. 저기는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저쪽에는 저거 아마 그 개별 저긴가요? 사업자들이 일부 구간만 아마 포장한 것 같아요. 저 구간은 어디서 공사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희 그 브레인 사업자 구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는 아니 지금 거기서 하고 있다니까. 저런 단면을 가진 일동 사거리. 가스 충전소 그쪽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 거기도 아닌데요. 일동 저기. 사거리에서 저기 차량 등수 사업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기 또 저기 도시공사 들어가려면 사거리 나오잖아요. 예. 그 중간 그 중화유리집 거기 앞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저기는 아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아마 옮겨 심었던 케이스가 아니면 그 일대 토지주들이 아마 별도로 개별적인 개발 행위를 하면서 아마 그 부분만 공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브랜시티에는 저렇게 형성된 그 공사의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구역 밖에 있습니다. 밖에. 저거 평택시에서 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추측컨대 아마 주변에 그 일대에 있는 토지주들이 아마 개발 행위를 하면서 공사가 된 거 아닌가? 토지주가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브레이티 사업지구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공사 내용에는 저렇게 지금 형성된 저 사진을 제가 왜 올렸냐면 지금 인도잖아요, 인도. 보도인데 보통 1.5m에서 2m 폭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가로수 수목하고 그 경계석하고 그 가로수 수목의 경계석, 작은 경계석, 보도의 큰 경계석 그 사이가 40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업구역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구간이면 저런 단면을 형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걸쳐져 있는 부분을 뭐 원상복구했거나 아니면 다른 개별적인 토지주들의 개별 그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했거나 뭐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현재. 그럼 저거는 이제 평택시 저기 안전 원돌교통국 도로관리과에다가 얘기해서 확장을 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토지 저기 아마 도로 구역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그 뭐 보상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 도로 주변에 재산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첨예하게 얽혀 있는 구간이라 일단은 그럼 처장님이 한번 이 확인 상황은 한번 아시니까 예, 한번 확인해 내일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가 도로관리과장하고 한번 얘기해서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셔봐요. 여기는 교각 위에거든요. 아까 그 도일동 사거리고 예예예. 저게 지금 단턱이 한 턱이 있어요. 저게 오래됐어, 꽤 오래됐어. 아 저건 아직 교면 포장이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예. 아직 교면 포장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야간이 문제라는 얘기죠. 예, 야간이. 예. 야간이. 주간에는 괜찮아요. 예, 그 저희가 뭐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로 포장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업 시행자분들이 뭐로 포장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저게. 야간에는. 또 다음 화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보여줬던 그 반대편. 저기 잘 돼 있잖아요. 예, 저기는 사업구역입니다. 저기. 예,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보도가. 그러니까 이쪽은 사업구역이고 반대쪽은 사업구역이 아니거든요. 예, 저 정도는 폭이 나와야 되고 저렇게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카트 또 남았죠. 응? 그거? 예. 그거예요? 이게 안 나오나? 여기 그 휘어지는데 저 끝 부분이 저렇게 근데 설계가 저렇게 가능한 건가 저게? 처음에 토목 설계 하고 그럴 때 저렇게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그 기존에 이제 사업구역과 사업구역이 아닌 부분 이렇게 붙는 구간에서 그 뭐 현장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중에 하나의 이제 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케이스는 이제 문제가 그 볼라드를 차라리 그러면 이제 제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저런 데가 또 토지 문제 때문에 사실 도로를 마음대로 넓힐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예, 저 볼라드를 세우는 이유는 차량 같은 거 진입 못하게 저걸 세우는 예,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저렇게 모퉁이에는 기존 구간하고 합치다 보니까 충분한 단면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일부분에서 아예 저런 부분은 볼라드를 제거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하지만 뭐 그건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것은 뭐 그 상황마다 사실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다가 저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인수 안 받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예. 저희는 인수 안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다음 사진 내가 몇 개만 더. 지금 도일천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줘봐요. 저거 잠깐. 지금 여기 가로등이 점등이 안 되잖아요. 일부 구간이 지금 점등이 안 되는 구간이 구간 조금씩 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안 돼. 신호등은 돼요. 아 저기 그 대학교 부지 가는데 그쪽 말씀. 예, 그러니까 도일동 저기 그 어디 성탄 IC 예. 나와서
그 소금탄 초창소 쪽으로 가는 길. 17번 도로 말씀. 예. 저기도 그 단지 내 구간이 한전에서 전기 공급이 지금 뭐 서두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전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현재 한전 쪽에서는 일정을 뭐 10월이나 11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어디야 제가 명함까지 갖고 왔는데 제가 위에서 한번 만났어요. 올해 2월 25일 날 만났는데 누가 오셨냐면 박혜준 본부장님하고 이현수 차장님 그리고 이제 뭐 김철우 반도체 1팀장, 강신규 반도체 1팀장, 뭐 유지혜 7급 주무관, 천일은 어디에 천일? 아 거기는 아마 저기 그 설계사 아니면 뭐 저기 감리 담당하는 회사일 겁니다. 약간 한 10분이 오셨어 의외로. 내가 저 가로등 때문에 그 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6월 말일까지 전원을 늦은다 그랬어요. 그때 2월달에 오셔가지고 예. 6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그래서 한번 차장님이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예, 뭐좀 2월 말까지 가능한 건지. 예, 이 부분은 제가 저희도 계속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간은 거기 도일사거리에서 그 북쪽 지구의 끝까지 그 구간인데 여기가 지금 전기를 기존에 있는 라인을 못 쓰고 한전에서 새로 이제 신설하는 전기 라인을 써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는 이제 뭐 11월 정도는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서두르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원래 저기 조영주 본부장님이 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브레이티 사업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본공사는 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5년 돼 가는 거죠. 예, 예. 5년 동안 저 상태 했던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끝날 이제 마무리 준공을 받기 위한 그 토목공사 마무리 단계니까 뭐 더 네. 이상 저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5년 동안 저 암흑의 길을 걸어 다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국 같으면은 저기다 서치라이트 다 켜놨어요. 서치라이트. 예국 같으면 다 사실 그래요. 뭐 그동안 5년 동안 그 사이에 저희가 그 현장에서는 임시 전력으로 해가지고 뭐 임시 가로등도 운영을 하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전 것을 다 철거하고 신규 시설물만 있다 보니까 좀 뭐 그 한전 쪽하고 좀 그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더 그 도일천 지금 어떻게 돼가요? 보상 아니, 이거 말씀. 말고 도일천. 이거 여기. 아 저건 신규로 저희가 그 정비를 싹 해서 네. 예, 문제 없이 지금 임시 재방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저게 지금 톤백이 타고서 다 터졌어요. 예, 작년에 설치한 게 예. 예. 그러면 저거를 그냥 저기다가 1단을 더 올려도 되는 건가요? 아 저거 다 철거했고요.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어요? 네. 제가 저거 5월 며칠 날 찍은 건데 다 했어요? 예, 저거 저 싹 철거해서 다시 태고로 예, 좀 자재를 좀 더 좀 고가의 자재로 해서 다시 저기 설치를 했습니다. 저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돼요? 다 돼 있습니다. 예. 아니 도일천- 지금 임시방편이라서 톤백을 갖다 싸는 거고. 아, 그 연구 재방 공사 말씀이십니까? 예. 그 지금 저희가 공사는 발주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그 보상 절차도 지금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올해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도 뭐 차장님하고 같이 미팅도 했지만은 저런 현상이 올해 또 재발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우기철을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뭐 시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저희도 또 많이 뭐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진이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진이천 진이천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같나요? 지난해하고? 이 진이천 유원지 정원은 같고요. 이제 퇴사자들이 좀 발생해서 실제 근무 인력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지금 현재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명? 네. 그 진이천에서 지금 캠핑장하고 또 뭐 하고 있죠? 레일바이크 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예, 쉼터 운영하고 근데 있습니다. 하루에 20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이제 캠핑장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매표소도 그 아침 9시부터 그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야 돼서 교대 근무가 들어가고요. 환경 미화 하시는 분 3분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초하고 환경 관리하시는 시설반 3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우리 도시공사에도 잘못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거지. 그 저 사진 좀 남겨줘봐요. 제가 저거 한 3일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이제 네일바이크 지금 저 사진이 예전에 수영장 아시죠, 처장님? 수영장 예, 위치했던 예 데. 맞습니다. 예, 거기 철거 지금 부지입니다. 다 그 철거하고 네. 저렇게 지금 자풀로 잔뜩 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있는 상태예요. 저게 철거 비용이 한 8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8억. 지난해 총과 철거하면서 제가 가서 보면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저거는 도시공사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에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저 범위 내에서 하시는 그 위탁받아서 업무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송탄 출장소 이번 행감 때 이거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하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아니 예산도 없이 철거를 해놓고 저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냥 저 상태에서 누가 저길 방문해겠냐고요. 잔디밭하고 풀밭하고 없어요. 저기 캠핑장 뺏기.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운영비가 연간 한 18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진이천 유원지 18억입니다. 예. 네? 예, 진이천 유원지 18억 맞습니다. 예. 전체가 다? 예, 18억 맞습니다. 예. 우리 저기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저희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진이 것만 네, 지금 아, 진이 18억. 것만. 예, 18억은 진이 것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저 사장님께서 뭐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뭐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뭐 힘들 내시고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열심히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좀 근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손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요즘 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은 좀 짧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질의하는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유 토지 관리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잘 보고를 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공유제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환경정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거기에 실은 우리가 그 폐기물이 무단 투기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별로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 가지고 있는 소유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밀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셔서 무단 투기 문제라든지 보기 쉽게 쓰레기라든지 잡초가 아주 심하게 자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진이 삼산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매번 제가 할 때마다 뭐 또 지역구의 일이니까 또 제가 이 진이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2번씩이나 간담회를 열었던 상황이니까 지금까지도 추진 사항이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행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양률이 0%이죠. 네, 현재 그 분양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 전공으로 해서 그 1단계, 2단계로 저기 분리는 됐습니다. 분리는 됐고 그 분리된 걸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확정 승량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선 이택지하고 산업시설 용지만 먼저 부분 전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택지잖아요. 이택지에 대한 부분 같은 거, 이자 택지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분양을 되더라도 실은 다른 사업비 충당을 하다 보면 과연 이자 택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주택 택지는요. 기본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건 34가구는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계약 포기한 게 3가구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2가구는 이제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 형무상 완료 협의가 됐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여튼 이 시설 용지에 대한 부분 뭐 계속해서 이런 거 입지 조건 이런 거 따져서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사업자하고 시행자하고 협의를 더 거쳐서 뭐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것도 먼저 번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분양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 특단의 조치를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도 구지학교 건립 지원 사업, 우리 애니라이트 스쿨 그 워싱턴주에서 있는 건데도 워싱턴주에서는 최상위급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관내산 3만여 개 사립학교 중에서도 5% 내안에 드는 그런 뭐 미래 전략과에서 일단 뭐 협의를 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도시공사에 물론 뒷받침이 있었지만 이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교육 도시로서의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지만 또 이 양면성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이건 도시공사보다도 시집행부에서 많이 또 얘기할 부분인데 정말 이 보편적 교육 강화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일반 학생이 들어갈 수 있나?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비 같은 문제가 일반 사립학교하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무조건 세계 인류 사립학교라서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만 할 게 아니라 그 반대적인 면도 잘 들여다보고 실은 조성사업비도 우리 시에서 우리 조성사에서 많이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과연 이게 무조건 찬성만 해야 될 일인지 한편으로는 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머리가 맹맹한 것 같아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잖아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면 일단 원도심, 구도심에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제가 제 지역구에 대한 뭐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던 신장지구하고 신장 2지구 행복 나눔센터하고 수제의료 코킹 뭐 저기 코워킹 스페이스인데 이게 착공이 시작됐습니까? 건설 사업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수제의료 코워킹 스페이스는 그 건축물 해체 네. 관련해서 인허가 하고 그다음에 감리자 지정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저기 7월부터는 공사 재개해서 바로 공사 들어갈 거고요. 행복 나눔센터는
지금까지 계약 심사 절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경기도로부터 계약 심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입주 공고 내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그 계약 체결하고 공사 준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장중에 센터가 2개가 지금 막 착공 준비해 있는데 좀 만회를 기해 주시고 이거 계속해서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빨리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히 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있죠? 예. 그 참 어디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예, 그때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저기 한번 주민협의체랑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사안 때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답변이 받는 대로 주민협의체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차 문제 잘 해결해 주시고요. 예. 네,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만큼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센터가 좀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설계변경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실은 화장실 문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진희천 의원지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거기가 진이면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늘 거기를 한 달에 서너 번은 방문하고 또 도시공사 지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문제 같은 거 잘 그러니까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수영장이 폐쇄가 된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영장이 왜 폐쇄가 됐겠습니까? 침수로 인한 폐쇄가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은 수영장을 폐쇄할 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 사항은 없습니까? 피크닉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시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에 아마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할 기회. 네, 만약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뭐 찬성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또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일반 시설물이 들어와서 매번 반복되는 우리 수리 비용, 보상 이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천 유원지가 침수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요? 그 위에는 이동저수지죠. 실은 이동저수지에서 미리 이런 폭우가 내리거나 미리 좀 수문 개방을 요청을 해서 열었다면 진천 유원지가 침수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을 거예요. 막상 비가 잔뜩 차고 그 나름대로 또 외부에서 다른 뭐 배수로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 진천변에 이동저수지도 그때 함께 열어버리니까 거기가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뭐 협의가 좀 그런 이동저수지 수문 개방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책을 지금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하트라인 서로 만들어 가지고요. 구축을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수문 저희가 포부가 올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 저희가 이제 하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이게 큰 대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재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동저수지가 아마 수문 개방을 좀 늦게 하거나 폭우가 많이 내릴 때 같이 열어버리면 진입초 현재는 캠핑장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빠져나가는 기간이 상당히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 진입천 유원지는 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구조물에 대한 설치 시설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네. 진입천 유원지 옛날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다 콘크리트 다 드러내고 자연 친화적인 유원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레일바이크 그거 뭐 시설 이용률이 상당히 뭐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갔을 때 레일바이크 이용률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따져보겠죠. 레일바이크도 상당히 위험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그 시설도 꾸려줬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